네,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을 만족시키는 리스트의 원소만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를 해주겠죠. 그런 다음 리스트는 리스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필터, 즉 말했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뽑겠다, 출력을 하겠다, 또는 뭐 입력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람다 x, 여기서 짧은 함수, 즉 람다 함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조건 또는 리스트가 있죠. range 10, 즉 0부터 이게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람다 x라는 것은 x는 이 0부터 9까지 이 리스트의 범위에 있는 x입니다. 그 중에서 5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취급을 해주겠다. 필터를 통해서 취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걸 리스트를 바꾸면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버린 게 이 출력 값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왜 리스트를 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이는 마치 앞의 맵 오브젝트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맵 오브젝트처럼 메모리에 이게 필터를 통해서 저장이 된 건데, 얘를 바로 불러오진 못하고, 바로 프린트를 통해 불러오진 못하고, 리스트 또는 튜플을 앞에 붙여야 합니다. 즉, 이 순서를 꼭 외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리스트, 필터가 있겠죠. 필터를 해준다는 것은 조건에 맞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리스트는 똑같이 0부터 9까지 레인지 10의 리스트고, 그리고 여기서 조건은 x%2는 0, 즉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x에 대해서 취급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즉 0, 2, 4, 6, 8의 짝수가 되겠죠. 짝수를 필터를 해서 뽑아준 것이 이 코드의 출력값입니다. 하지만 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조금 다른데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얘는 는는 0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엇이냐?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은 0, 1, 파이썬이나 모든 언어에서 0은 거짓, 1은 참을 의미합니다. 나눈 수가 2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0 또는 1이 되겠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0 또는 1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또는 참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린트 리스트 필터는 똑같고요. x에 대해서 x%2 range 10,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돼 있다면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참인 숫자들을 뽑겠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즉 참인 숫자라는 것은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되겠죠. 퍼센트이니까. 그러면 홀수, 즉 1, 3, 5, 7, 9가 되겠죠. 자, 다음은 람다 함수를 이용한 음수값의 추출 1입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다예요. 죄송합니다. n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음수가 섞여 있고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는 리스트입니다. 마이너스 리스트가 있어요. 마이너스 리스트는 빈 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음수값만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먼저 포문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얘는 포문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해봅시다. for n in filter lambda xx는 0보다 작다 n 리스트, 즉 리스트는 n 리스트고 x가 0보다 작은 n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것들을 필터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걔를 n을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즉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이 있죠. 그러면 n 값은 차례대로 이제 필터가 만족시키는 리스트의 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 이렇게 n 값이 들어가게 되고, 참고로 여기에 append는 빈 리스트였죠. 빈 리스트에 n을 첨가를 해야 되나? 넣어주는 것이 append입니다. 이건 1학기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람다 함수를 안 쓸 때는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if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와 얘,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아. 그냥 n이 0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append를 해주는 거고, 얘와 얘의 차이는 위에 게 조금 더 한 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 그리고 편리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잠깐 넘어간 다음에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람다 함수를 이용한 음수값의 추출 2. 간단하지만 포문을 이용한 방법은 1보다 얘가 더 쉬워요. 근데 포문을 이용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위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한번 봐봅시다. 얘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리스트라는 걸 아까 빈 리스트를 생성했잖아요. 얘는 빈 리스트로 초기화 시키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n 리스트가 있어요. 똑같은 리스트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언더바 리스트는 리스트의 필터에 람다 x가 0보다 작을 때 리스트는 n 리스트죠. 즉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마이너스 90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진짜 편하네. 왜 이거 안 하고 포문을 하라고 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걸 잠깐 다시 봐보실게요. 만약 원래 마이너스 리스트에 값이 있었다면 2번 방식을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원래 마이너스 리스트에 값이 있었다면 여기로 8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8번을 한번 봐보세요. n 리스트는 똑같이 있어요. 동일 same. 어쨌든 그리고 마이너스 리스트는 빈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번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리스트는 리스트 필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조건이래. 그 여기서 람다 x가 적용되는 리스트가 죄송합니다. 적용되는 리스트가 n 리스트죠. n 리스트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리스트를 새로 바꿔줘 버리는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원래 있던 값이 있었는데 얘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n 리스트에 있었던 것만 이렇게 가져와 버려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만을 리스트로 만들어 버리고 원래 있던 값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 버려요. 근데 이러면 원래 있는 값들이 뭐 코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값이었겠죠.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포문을 알아둬야 된다. 알아둬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차이점과 이 한계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맵 함수와 람다 함수를 이용한 제곱값 리스트 생성. 자, 맵 함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보면 맵 함수 콤마 리스트 또는 뭐 이테레이션 이렇게 리스트라고 그냥 쓸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여기서 람다 x가 짧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거고 함수 함이라고 쓸게 a가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a라는 리스트는 1, 2, 3, 4, 5, 6, 7 그리고 람다 x는 x 별표 2 이게 무엇이냐면 x제곱이에요. 그래서 a라는 리스트에 있는 x에 대해서 x제곱을 시킨 것이 이 square a라는 리스트입니다. 이때 맵은 아시다시피 맵 앞에 리스트를 써줘야 되죠. 안 그러면 맵 오브젝트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그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square a를 뽑게 되면 얘도 출력이 안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1, 4, 9, 16, 25, 36, 49 이렇게 뜨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필터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리스트 메소드 선생님이 간단하게 사진으로 띄워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사진으로만 띄웠지만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고 실제 파이썬 예제나 예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어펜드는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은 리스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리스트 점 하고 메소드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소드가 어펜드라고 써 있어도 그냥 어펜드라고만 쓰면은 실행이 되지가 않고 앞에 꼭
리스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리스트도 제가 쓴 대로 그 이 영어 리스트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리스트가 선언이 되었다면 A.append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일단 append는 괄호 안에 추가할 요소를 넣으면은 그 리스트의 끝에 추가할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extend는 리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 append는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거고 extend는 리스트가 그 뒤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덧셈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insert는 append의 좀 고급형, 약간 좀 좋은 거, 더 이제 자세한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추가할 위치가 먼저 들어가고 위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위치에다가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이건 뭐 예문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삭제할 요소. 리무브는 이제 삭제할 요소를 이 함수 안에 넣어주면은 그 이 리스트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값을 없애줍니다. 네. 여기 프린트 보면 그렇게 없어진 걸 보이고, 예를 들어 여기 뒤에 만약 보리가 있었다면은 이 끝에 보리가 출력이 되긴 하겠죠. 왜냐면 첫 번째에 있는 보리만 없어졌고 마지막에 있는 보리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다음 팝은 맨 뒤에 있는 맨 마지막 요소를 리턴을 하고 삭제도 합니다. 네. 예문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는 이제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는 간단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뭐 아니. 그 이제 인덱스도 이제 그 함수 안에 임의의 찾을 요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인덱스 값을 리턴합니다.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보통 이렇게 하고 대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데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운트는 이 리스트 안에서 어떤 그 요소가 얼마나 반복이 되었는지, 얼마나 쓰였는지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바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바가 아니라 자바랜다 딕셔너리에서 이거를 리스트를 준 다음에 여기서 그 개수를 세는 그 예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카운트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딕셔너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딕셔너리와 같은 꼴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진짜 딕셔너리가 아니라 가짜 딕셔너리. 네, 가짜 딕셔너리고, 그리고 호건이가 설명한 예제 중에 아마 그 딕셔너리와 카운트 메소드를 통해서 한 예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트와 리버스 커피 이건데, 이것도 소트와 리버스도 나중에 이제 08번 함수 예제에서 쓰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소트는 일단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올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문자열이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돼서 정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자열이 오면은 에러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는 그냥 순서를 뒤집는 그런 메소드이고, 커피는 리스트를 복사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뒤에 그 깊은 복사. 예, 그 깊은 복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그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리스트. 뭐 이렇게 놓고 리스트 한 다음에 이제 복사할 리스트를 이렇게 넣었었는데, 꼭 이런 형식이 아니라 커피 메소드를 통해서도 네.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커피는 깊은 복사로 복사가 된다는 것을 예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호건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6번 자료에 이런 표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기 때문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자료를 쭉 만들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영상 링크란에 이 자료에 대한 그 수정은 안 되지만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뭐 복붙해서 혼자 돌려보시고 뭐 연습해 보시면 뭐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는 모두 다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CMP는 2.x 파이썬 현재 3버전에선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부터 스트링의 메소드 조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은 리스트를 합쳐서 문자로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그 스트링 메소드이기 때문에 string.join이라는 조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스트링은 그 리스트를 합칠 때 그 리스트의 요소들을 구분할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인 뒤에는 그 구분할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줄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 Hi, my name is Nicole 이라고 한다면은 그 먼저 이 스트링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이제 그게 스트링 메소드 스플릿이라는 건데요. 이제 스트링 스플릿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의 형태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을 다시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려면 joi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각 항목 길이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Hi, my name is Nicole이 이제 공백이 없이 붙게 되겠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 한 다음에 join하고 그 스플리티드 스트링, 즉 이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하이픈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 그것을 하이픈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뭐 여기까지는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링 자체도 여기에 원래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join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터레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중에 하나인 스트링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스트링은 리스트처럼 각 항목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구분할 때 이 안에 있는 스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스트링 s를 조인을 시켜서 나타내면은 a.b.c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는 구분하는 그 스트링이, 이 점이라는 스트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a.b.c가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 스트링 Hi, my name is Nicole를 그 조인을 시켜버리면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서 이렇게 점을 다 찍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리스트 복사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복사할 경우가 뭐 있겠죠. 현실에서도 뭐 복붙 많이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는데 리스트를 복사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A는 리스트 1, 2, 3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얕은 복사가 있고 깊은 복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차이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얕은 복사는 B는 A, 즉 그냥 바로 였다가 수학적으로 B는 A라고 써버리면 얕은 복사예요. 깊은 복사는 B는 리스트 A, 또는 나중에 뭐 커피를 써는 것도 있는데 위에 리스트 메소드에 있거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깊은 복사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리스트 괄호 A입니다. 얘가 뭔지 좀 차근차근히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얕은 복사입니다. temps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얘는 이 숫자가 쭉 있는 것이에요. 이 value는 temps라고 하면 아까 b는 a라는 형식과 같죠? 즉 얕은 복사예요. temp 값의 메모리를 복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네, print temps를 해볼게요. 당연히 이게 똑같이 뜨겠죠. 처음 이게 1번 출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s에
세 번째 인덱스 0, 1, 2, 3 얘가 39가 되는 거예요. 얘가 39가 됐어요. 39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프린트 밸류즈를 했으면 당연히 28, 31, 33, 39, 27, 26, 25 이게 뜨는 것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음에 프린트 템스라는 걸 했어요. 얘는 원본 리스트인데 얘를 뽑았는데도 얘가 바뀌게 나왔어요. 왜 이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본이 변경된다. 즉 얕은 복사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얕게 복사했기 때문에 바꾼 리스트를 변경시켜 업데이트 시켜도 원본이 손상이 돼요. 네. 반면에 깊은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복사도 똑같이 일단 템스라는 것이 있고 values라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깊은 복사의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트 괄호 템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깊은 복사가 됐어요. 일단 깊은 복사가 됐는데 그럼 이 똑같은 과정을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print values라고 해봅시다. 이 values의 세 번째 거는 똑같이 39 하면 얘가 39로 바뀌겠죠. values에서는. 그러면 뽑는 건 뭐 당연히 values는 이렇게 뽑히겠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템스를 뽑아봤는데 이번에도 바뀔까 해봤는데 깊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본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손상이 되지 않아서 35가 그대로 원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깊은 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리스트 괄호라는 것이 리스트 객체의 생성자인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인데 깊게 완전히 복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함수이고 다른 객체들을 받아서 리스트를 변화시킨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여기 앞에 나왔던 그림인데 앞에 나왔던 그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템스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또 템스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이게 그림 아닌데 네 여기 얘가 깊은 복사의 예시죠. 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위에 거는 얕은 복사인데요. 얘는 같은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바꾸더라도 얘가 뭐 39로 바뀌어버리고 템스에도 39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바꾼 게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는 뭐 나중에 알고리즘 같은 걸 짤 때 많이 쓰입니다. 그 원본의 뭐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걸 짤 때 원본의 손상이 안 되도록 그 자료값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할 때 깊은 복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똑같은 예시이고요. 안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얘가 문자열일 때는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만약에 프린트 베타 0을 했으면 1이 떴겠지만 얘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이고 이건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안녕히 구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